보이시나요? 들리나요? 네, 네네. 시스템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네, 그럼 저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부터 저희 저번 시간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치 관련된 얘기를 좀 한 5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실습할 적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이 반응이 들어왔죠. 그걸 이벤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는 일단 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다시 말해서 현재 레이아웃 어떤 그 버튼이 하나 있다면 그거의 오른쪽 또는 아래 위에 뭐 이런 식의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레이아웃. 네, 잠깐 또 뭐가 잘못됐네. 레이아웃에 대해서 할게요. 레이아웃. 글씨가 또 커졌네. 자, 레이아웃 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저번 시간에 이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글씨가 집어넣는 그런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 또는 메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젯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또 위젯이라고 한다면 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요건 할게요. 이거를 집어넣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 배치하는 또는 입력하는 틀을 얘기한다. 이걸 컨테이너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뷰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젯과 같은 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뷰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쓴다. 이 클래스를 이것로부터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배치를 할 적에는 몇 가지 이제 쭉 위에서 아래로 간다든지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죠. 방향과 관련된 걸 갖다가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거. 이 방향이라고 하는 배치 방향이기 때문에 이 수직이나 또는 저희 수평이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대표적인 거였죠. 그다음에 저희 또 다른 저희 속성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고 하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배치할 위치를 갖다가 중력이 가운데로 쏠리느냐 어디로 쏠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렬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또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물려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에서 집어넣는다.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패딩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패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옷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것이 여백에 해당되는 거다. 꽉꽉 채워넣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글씨 크기 화면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로는 어떻게 차지하고 위젯이 이 세로는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얘기 나타내는 걸로 해서 이거 웨이트라고 하는 걸 쓴다 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 둘로 화면을 나누는 걸로 해서 가중치를 1 했을 때 이 똑같은 크기로 이 위하고 아래 빨간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 나눠지는 걸 해봤고 그 다음에 1대2 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해봤죠.
그래서 레이아웃의 이 분포를, 그래서 레이아웃 이 그 전체 화면에 차지하는 이 그 크기 부분이죠. 공간. 크기에 대한 걸 나누기 위한 어떤 이제 상대적인 거다. 근데 또 하나는 위젯들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걸 써요. 얼라인드라고 해서 이거는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것들이 어떤 위젯들이, 위젯이 아니라 배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배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1차원적인 거다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전 시간에 해봤듯이 위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위젯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하나의 그 1차원적인 모습,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오늘 하게 될 부분인데 주로 할게 이게 이제 상대적인 또는 상대 레이아웃이다라고, 이걸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제일 윗부분에 이런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위젯이 있다면 그 위젯의 이 아래쪽에는 어떻게 할 거고 왼쪽에는 어떻게 할 거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그런 이 배치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이 오른 위에서부터 이걸 기준점으로 잡았다면 기준점에서 아래, 기준점에서 오른쪽, 기준점에서 왼쪽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상대 레이아웃이다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이거는 P가 아니라 F 발음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액자와 같은 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이제 카메라가 제게 이제 그 꺼져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전체 화면에 있다면 이런 이제 현재 위젯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젯 아래 여기에 뭐 버튼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에서 또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따 해볼 거니까 다음 주나 언제 해볼 거니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또는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프레임 레이아웃을 쓴다. 그 다음에 저희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간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만 간다든지 하는 거죠. 상대 레이아웃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하는 걸 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보드와 같은 어떤 모습을 쫙 만들어 낸다든지 어떤 모습을 일렬로 정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이라든지 하는 위젯들을 쭉 저희 이좀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테이블이니까 이런 형태로 딱 저희 기준점을 가지고 이 위치를 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테이블 레이아웃이라 해서 뭐 4x3 뭐 이런 식의 위젯들을 정해 줄 수 있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고, 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 딱 정해진 틀에서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인데 그게 그리드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위젯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젯은 아래로 저희 큰 덩어리가 있고 이 사이에 작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크기에 대한 것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 레이아웃의 그리드 레이아웃이다라고 해요. 이건 테이블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우리 10 버전에서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10이라고 하는 버전에서부터
조금 이제 그 XML의 형태가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XML에서 태그로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써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걸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XML로 표현했을 때 태그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이 태그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쭉 저희 그 옵션 그 아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일단 이제 접두사가 들어가고 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위스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전체 이와 같이 액정의 화면이 있다면 이거 전체를 다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거가 뭐냐면 fill parent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옵션 이건 기본 첫 번째 쓸 적에는 fill parent라고 하는 걸 써서 전체 화면을 쓰겠다. 이 전체 이 폭을 다 쓰겠다는 얘기죠. 전체 폭을 다 쓰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전체 폭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해당되는 길이 부분을 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레이아웃에 하이트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fill parent라고 쓰면 다 하죠. 여기 사용하는 게 fill parent도 있지만 match parent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그 랩 컨텐트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하는 옵션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말을 꼭 쓰고 콜론 하고 난 다음에 이 태그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옵션을 준다. 만약에 세로로 한다면 버티칼, 가로로 한다면 호리젠탈 이렇게 쓰는 걸 해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를 쓰면 되냐면 여기에 위젯들을 갖다 배치한다. 전 시간에 실습할 때 여기다가 버튼들 갖다 쭉 차일대로 나타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썼었어요. 버튼 하고 쭉 쓰고 난 다음에 슬래시 버튼 해가지고 이런 하나의 위젯들을 하는 예를 가지고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짝을 이루는 게 위해서는 HTML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꼭 슬래시를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현재 모습을 갖춰준 걸로 이런 이 형태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리니어 레이아웃의 이 전 시간에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왼쪽에 맞춰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로 했다라 한다면 이렇게 생긴 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게 제 액정인데 액정의 윗부분을 가지고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아래쪽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해서 글씨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스트링이라든지 하는 걸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다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뭐 키보드 같은 거 하게 되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표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크박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라디오 자동차 뭐 어떤 것도 그렇지만 주파수가 하나만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체크박스하고 비슷한데 그거 같은 거 갖다가 말하면 라디오 버튼이다 라고 불러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라디오 버튼은 딱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이 선택 단자를 갖다 라디오 버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만약에 설정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와이파이를 켤래 끌래 뭐 이런 식의 온오프 부분이 있죠. 그런 걸 갖다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만드는 걸 예를 들어서 off나 on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누르게 되면은 그 스위치 이렇게 생긴 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걸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밑부분에 스마트폰의 밑부분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습을 1차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1차원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이거는 수직 방향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따라서 그 오른쪽 정렬이다. 그러지. 이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배치를 한다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빼고 이 배치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간다면 일단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세로로 들어가는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티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아래쪽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 버텀. 그래서 아래쪽에다 맞춰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맞춰준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쓴다. 자, 그런데 방향이 오른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옴표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래쪽에 들어갔죠. 그래서 bottom 이렇게 쓴다 하죠. 자, 이때 and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발을 해서 오와 표시를 해야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위젯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위젯이 들어가는 부분 첫 번째 위젯이 뭐가 있었냐면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글씨 크기에 맞춰 가지고 딱 크기 맞는 만큼의 버튼을 차지한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크기가 아니라 버튼이라고 하는 쓰여 있는 글씨 크기만큼만 이 공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와 같이 버튼 크기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항상 접두사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폭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크기에 해당되는 위젯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중에 이 위젯의 폭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글씨 크기만큼 한다 해서 글씨 크기를 포장한다 해서 랩이고 그 다음에 내용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포장한다 해서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부분을 봐도 이 B자라고 하는 거를 딱히 넘어가서 간신히 채우는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장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 그래서 이것도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 화이트, 웹, 컨텐트.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게 다 포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BUTTON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글씨에 들어가는 부분은 텍스트라고 쓰면 되고 글씨 버튼이라고 썼었죠.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건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러면 이거를 지우시고 여기다가 가로 닫고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걸 조금 한 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우는 대신에 여기다가 슬래시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쓴다.
그리고 글씨가 뭐라고 쓰였었냐면 TEXT BIEW 라고 하는 걸로 영어로 쓰여 있었죠.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텍스트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TEX인데 T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B 대문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앵글 브래켓. 자, 세 번째는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체크박스라고 하는 또 위젯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체크박스의 이 뒷부분에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CHECKBOX, 그리고 C하고 B는 대문자. 따라서 여기도 텍스트라고 하는 그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앞부분에 이거는 자동 생성이죠. 이건 자동. 그것까지 뭐 어떻게 만드냐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디오 버튼. 위젯 이름도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것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영어로 썼으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라디오 버튼이라고 쓰면 됩니다.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앵글 브래켓. 자, 마지막 스위치 부분이 있죠. 여기도 또 저런 스위치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실제 만들게 되면 선택 단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위젯 중에 하나예요. 스위치. 그리고 안드로이드 텍스트. 자,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스위치라고 썼었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이 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써야 될 내용이 이제 이건 지울게요. 여기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 부분만큼은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근데 버튼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전체 액정의 가로 부분을 다 차지한다라고 했으면 이런 모습일 때는 버튼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부분이죠. width가 이 랩 컨텐트가 아니라 fill current, fill 이제 이 parent 또는 이 전체 액정의 시작을 뭐라 하자면은 이 매치 페런트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전체 화면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맞추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체 이제 가로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 매치 페런트나 필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면 화면 전체가 하나의 버튼으로 그냥 덮여버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희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 단계 더 진보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전 시간에 실습 자료로만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제 중복해서 사용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에서 보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한 화면에서 수평과 수직을 나누기도 하고, 보통 근데 수평과 수직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위젯을 다양한 형태로 이게 배치하는 경우 사용하는 예죠. 배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버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이 그 버티칼 형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버튼은 가로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B1, B2, B3, B4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버튼이 이 5번, 6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서의 지금 이 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제 그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진행되는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그리고 또다시 세로로 들어가는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그래서 세 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전체 화면을 세 개로 구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셋으로 나누는 것 전 시간에 했던 그 실습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노란색 한번 써볼까요? 빨간색으로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선택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겠죠. 태그가.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서 또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위젯들을 배치를 가지고 또다시 설정하고 여기에 위젯들을 갖다 버튼 두 개겠죠. 들어가서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 물론 전체 크기가 이게 얼마냐 하는 크기는 뭘로 가지고 하냐면 웨이트 가지고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웨이트로 구성되고 구분해주는 크기 구분해주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1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주게 되면 세 개가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진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가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가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레이아웃. 그리고 위젯들을 또 여기서 쓰고 가로로 들어가는 위젯들 이 짝을 이루는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요 하위에 있는 B5번하고 6번에 해당되는 버튼들에 들어가는 그 세로 들어가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여기도 위젯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쓰면 될 테고 마지막 이 전체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의 짝을 이루는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이렇게 그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중복.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써주고 요때 이제 그 크기 정보를 분포를 나눈다면 이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가중치 값을 그 정수 값을 해서 비율을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까지는 해봤고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레이아웃에 해당합니다. relati브 레이아웃이다. 이제 그 위젯들의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가 그 배치해 주는 거죠. 이제 위젯들을 서로 그 상대적인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자, 제일 먼저 패런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액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액정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공간에 약간의 이 여유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왼쪽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약간 떨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쪽에 이렇게 제일 위쪽 부분에서도 약간 공간을 좀 떼놓을 테고 하위 부분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 중심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심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화면 중에 여기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 센터 부분인데, 그때 부르는 부분이 뭐냐면 레이아웃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인페런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페런트. 그래서 레이아웃 센터 인페런트라고 해서 인하고 P는 대문자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거부터 볼게요. 이 부분. 여기를 부를 적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레이아웃. 자,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언더라인, 얼라인, 그리고 이 페런트 레프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여기 좀 제일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얼라인, 페런트, 그리고 레프트. 이렇게 됐다 하죠. 그렇다면 요거는 오른쪽이니까 이 라이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라이트.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초록색 부분, 요거는 탑이라고 하는 말로 썼겠죠. 그래서 이 써보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얼라인, 그리고 페런트, 탑 이렇게 쓴다.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럼 요 아랫부분은 바텀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바텀.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해당되는 거는 중심 부분, 그래서 이건 센터라고 하는 건데, 이 가로축에서 세로축에서 이렇게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 부분이니까 레이아웃 버티칼에서 중심이다. 그래서 센터, 이 버티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 가로축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아웃, 그리고 이 센터, 호리젠탈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테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화면에다가 여기에 버튼을 만드는데 위쪽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 이건 아래로만 쓰게, 이것도 위쪽이라 조금 뺄게요. 위만 쓸게요. 자, 위라고 하는 위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 그 다음에 중앙에서 왼쪽에 있는 좌, 여기는 우,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버튼 5개를 하나 결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XML로 배치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느냐, 레이아웃 해 주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써라 이거죠. Relative Layout이다라고 하는 이 태그를 쓰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뭐 들어가게는 XML, NS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빼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그 툴에서 만들어지는 걸 건드릴 필요 없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폭은 어떤 걸 쓸 거냐면 전체 저희 그 폭을 다 쓸 거죠. 그래서 여기다 fill parent라고 써도 되고 또는 match parent라고 하는 걸 써도 된다.
이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전체 액정 화면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길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이트라고 쓰고 이때 쓰는 데이터는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걸 쓰든지 필 패런트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이렇게. 하나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써라 이거죠.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위라고 하는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쓴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치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때 쓰는 것들이 이렇게 쓴다. 안드로이드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 제일 위쪽에 해당되는 것 같다. 패런트 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라인 패런트 탑 부분에다가 이 위치를 정할 거다라고 했을 적엔 여기다 뭐라고 쓰냐 하면 이 다운표 하고 나서 거기다 쓸 적에 이 true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탑 부분이고 그리고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죠. 따라서 중심 부분에다 또 쓸 거니까 그 가로 그 중심 부분에 쓸 거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레이아웃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 부분의 중심 부분이니까 horizontal 이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가 이 true라고 하는 걸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글씨가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되겠고 위라고 하는 글자만 썼죠. 그리고 슬래시 앵글 브래켓. 자, 이렇게 해서 버튼 들어가면 되겠고, 뭐 중앙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좌측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 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 다 비슷하게 같은 방향에 되는 걸로 true라고 하는 걸로 갖다 써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relative layout에 해당되는 거에 이 짝을 이루는 슬래시 relative layout. 자,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제일 위쪽에 해당되는 패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시작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위젯을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중앙에 해당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놨다 위치를 놨다라고 하면 이 중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요 부분에다 한다든지 바로 위에다 한다든지 바로 아래다 한다든지 하는 거를 갖다가 배치를 이제 그 위젯들을 배치해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하는 방법.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아예 시작 위치에서 정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정한 위치가 있다면은 다른 위젯에 대한 어떤 상대 위치를 갖다가 찾아서 배치해주는 이런 방식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기준에 해당되는 위젯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자 이거죠. 아까 이렇게 그 액정이 있었다면 여기가 중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하나 이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서 보시라 이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버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는 여기다 좀 작은 걸 만들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상대 위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볼 적에는 이렇게 위치를 정한다. 요거에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일 수도 있고 위쪽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아래쪽인데
왼쪽 아래쪽에 제 모서리를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 또 저희 오른쪽 모서리 왼쪽 모서리를 따라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기준 위젯이에요. 이 기준 위젯에서 정할 거다. 그러면 기준 위쪽에서 이 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above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 쓸 수 있겠죠. 이 아래 부분을 below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써요. 그래서 기준 위젯에서 아래쪽에다 살 것인지 위쪽에다 할 것인지 오른쪽에다 할 적에는 to right o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왼쪽에다 쓸 적에는 to left of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적는다라는 걸로 일단 알아두시고 좀 이따가 다시 요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에 맞춰서 여기에 그 뭔가 위젯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align left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해준다. 그냥 기준 위젯에 왼쪽 줄을 맞춰가지고 해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줄을 맞춰서 한다 그러면 align right라고 하는 거에서 뒤쪽 부분을 맞춰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을 맞춰서 한다면 align 탑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맞춰서 해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맞춰서 한다면 align botto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맞춰서 해준다 그러면 똑같이 이 align baseline이다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요거 그 기준 위젯에 해당되는 거하고 위치를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도 align 탑이에요. 여기도 탑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도 align bottom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는 align left, 그다음 여기는 align 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align baseline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생긴 모습에 가지고 기준 위젯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에 기준 위젯이 있고 자, 이것도 너무 작게 그려서 조금 크게 그릴게요. 조금 크게 스마트폰의 위치를 좀 크게 그려서 자, 기준 위젯이 있다라고 하고 음, 자, 이게 기준 위젯이에요. 기준 위젯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 가로의 크기가 얼마냐면 150의 도트 퍼라고 해서 도트 다시 말해서 픽셀의 개수가 150개 정도 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여기도 가로도 150의 dp 그 픽셀의 크기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와 같이 기준 버튼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뭐 버튼이든 아니면 어떤 위젯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어떤 걸 만들려면 왼쪽에 1번이라고 하는 위젯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을 맞춰서 2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요 오른쪽 하단 아래를 맞춰서 3번 그 다음에 이쪽 하단 그 오른쪽을 맞춰 가지고 4번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모습을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한다. 자, 기준 위젯은 가로 세로가 150이라고 하는 크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뭐냐면 버튼이라고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이 배치는 이 1차원 배치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상대 배치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겠다. 기존에 해당되는 이 위젯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한 위젯에 해당되는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이아웃 위스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전체 화면을 다 쓸 거니까 fill parent 또는 match parent라고 하는 걸 쓰자. 네, 그냥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부분도 세로 부분 쓸 때는 he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기도 전체 화면을 쓸 거니까 match parent라고 쓰자. 그랬죠. 자, 이제 기준 위젯에 대한 걸 정할 때 기준 위젯이 이 버튼으로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 150 by 150으로 돼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버튼에 해당되는 이름은 어떻게 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한번 이 구체적으로 써보자. 그때 쓰는 게 아이디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리고 추가한다 해서 골뱅이라고 하는 걸 그 참고한다 해서 추가할 때 더하기 뭐를 추가할 거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걸 리소스에다 추가할 거다. 그때 버튼의 이름을 베이스 btn이라고 정하자 이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 폭이 150이죠. 폭 이게 150 dp라고 하는 걸로 정했다. 150 이렇게 썼죠. 그럼 세로 해당되는 것도 세로 해당되는 거는 height라고 쓰면 된다. layout height 크기는 150 dp. 자, 단위는 dp라고 하는 걸로 써요. 좀 이것도 다시 크기에 대한 얘기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심 부분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체 그 시작 위치에서 정할 때 이런 걸 썼죠. 센터 그 다음에 호리젠탈 라고 하는 걸 쓰고 아까 중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쓸 때 true라고 하는 걸 쓰는 걸 해봤어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세로로서에도 중심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layout, center, 그 다음에 vertical. 이것도 중심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true라고 하는 걸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글씨가 text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가 기준 위젯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 자, 그리고 슬래시 하고 이렇게 썼죠. 자, 1번이라고 하는 버튼에 대한 건 이제 기준 버튼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다. 이제 기준 버튼. 여기 기준 버튼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버튼에 해당되는 걸 만들 적에는 이 버튼이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 줄에 맞췄죠. 여기 이렇게 된 줄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라인 탑이라고 하는 거에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온라인 탑에 맞추는데 이 뭐에 어떤 거에 탑에 맞췄냐 하면 이 부분의 기준 위젯의 탑에 맞춘 거죠. 기준 위젯에 대한 거가 아이디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준 위젯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따옴표 쓰시고 추가해주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골뱅이라고 하는 것만 쓰면 돼요. 그리고 이 id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쓰면 되고 이 id 추가해주는 게 아니라 더하긴 빼고 뭐냐면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쓴다. 베이스 bt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탑에 맞추고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거다.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걸 뭐라 하냐면 랩트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드로이드
layout, 그 다음에 이 to left of라고 하고, 어떤 거의 왼쪽이냐 하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이 그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거에 왼쪽 부분이죠. 그래서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이 버튼 또는 위젯의 왼쪽 부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씨가 뭐라고 썼었냐면 1번이라고 됐으니까 그때 텍스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표 닫고 슬래시.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거다. 자, 뒤에다 뭐 요거는 이제 계속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지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놔두고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에서 그 새로운 그 버튼 하나 더 이제 추가한다면 이번에는 2번 버튼에 해당되는 거. 2번 버튼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쪽이니까 above라고 하는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건 align, 이 부분이 align left라고 하는 거에 왼쪽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여기 이 기준이 있고, 여기가 2번이었어요. 기준 위젯이 있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레이아웃, above. 위쪽에다 들어가는 거죠. 뭐의 위쪽에 들어가냐면 기준 위젯의 위쪽이에요. 그래서 기준 위젯이니까 참고로 한다 at. 그 다음에 id는 이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이 버튼의 위쪽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을 맞춰줬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왼쪽을 맞춰준다 그래서 align left. 뭐의 왼쪽에 맞춰줬냐면 베이스 기준 위젯이라고 하는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이 버튼의 왼쪽 부분에 맞춰줬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글씨는 2번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에다가 2번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요거에 해당되는 걸 만든 거죠. 자, 3번 버튼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3번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여기 3번. 그래서 3번 버튼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기준 위젯. 3번은 여기에 들어갔다. 자,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에 아랫부분은 below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을 맞춰준다 그랬죠. 오른쪽은 align right라고 하는 거에 제가 맞춰주는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번에 해당되는 거 버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빌로우인데 뭐 아래 붙었냐면 기준 위젯 아래 붙었죠. 그래서 기준 위젯은 기준 위젯 이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거의 아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 위젯의 오른쪽에 맞춰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온라인 지우고 다시 레이아웃 온라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맞춰주는 거죠. 뭐의 오른쪽이냐면 기준 위젯의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참고로 한다는 뜻에서 at 그리고 이 베이스 btn
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하는 글씨를 쓸 거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3번 이렇게 쓰면 끝났죠. 그래서 3번 버튼에 해당되는 거 다 만들어 봤다. 자, 4번 버튼 어디 있냐면 여기다가 4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색깔을 이걸로 썼으니까 자주색 이걸로 쓰는 걸로 써볼게요. 버튼. 자,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위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above라고 하는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니까 오른쪽 right of다라고 하는 거다. 어느 쪽이냐면 이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다. 그래서 to right of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드로이드 방향의 위치에 해당되는 거 레이아웃 그 다음에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뭐의 윗부분이냐 하면 아이디가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이런 저희 그 기준 위젯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걸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to right of 하고 뭐의 오른쪽이냐 하면 베이스 btn이라고 하는 기존 위젯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추가하는 게 아니니까 더하기는 빼시고 아이디만 쓰시고 베이스 btn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글씨가 멀었으면 4번이라고 썼으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 다음에 4번 슬래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마지막 4번 버튼까지 다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짝을 이루는 슬래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레이아웃 배치에 해당되는 거, 이 상대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잠시 나가고 이, 그, 이 실습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내용은 이 실습 5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어요. 실습 5 이름은 My Relative Layout EX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사한 방식,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단 시간은 여기다가 Linear Layout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거 바꾸시고 이 그 미니멈 API 레벨을 이걸로 제가 정했는데 지금 저희 그 SDK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스마트폰 버전이 이 그 내게 10이 아니라 9나 8이나 7이나 6이나 이렇게 들어갔다면 새로운 SDK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툴이라고 하는 메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SDK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DK 쪽에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또 그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지금 이제 그 컴퓨터 설치가 안 된, 그 에뮬레이터가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지금 에뮬레이터 가지고 돌리지를 못해요. 이제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하게 되면 컴퓨터가 섞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봐드리다 못 봐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 환경이 안 되신 분들 좀 저희 미안한데 제가 아직까지 봐드리질 못해서 이 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각자 잘 안 되신 분들 혹시 저희 식구들 거라도 저희 이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저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좀 해서 해보시면 어떻겠냐. 학교에서 거는 되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좀 되질 않아서 사양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1.4메가, 1.4기가헤르츠에서 잘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래저래 에러가 자꾸 발생해서 저도 그 에뮬레이터는 못 돌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형태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그래. 버튼이 이 5개의 버튼이 있는데 상대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1을 누르면 버튼 1이 눌렸음, 버튼 2가 눌렸음. 그래서 버튼 4가 있고 난 다음에는 버튼 5는 4의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는 형태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5개가 있으니까 버튼 5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중에 5번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면 4번에 오른쪽 부분에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 5번에 해당되는 거는 5번이라고 하는 버튼은 나중에 제 그 안드로이드 자바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더하기 표시가 들어간 것이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에 to right of라고 해서 btn 4번의 오른쪽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맞춰준 거예요. 바텀 부분을 맞춰준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이 그 버튼 4는 굉장히 크고 버튼 5는 좀 작다고 해서 중심 부분을 맞춘다고 한다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럼 베이스라인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어떤 선이 있거든요. 그 선에 맞춰 가지고 배치가 들어갑니다. 보통 중심 부분을 가지고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랫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버튼의 크기가 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별로 효과는 없지만, 만약에 버튼 4는 굉장히 크고 버튼 5는 좀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그 밑에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 버튼 크기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다 버튼이 크기가 글씨 크기를 약간 포장하는 정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가로를 전체 버튼 1에서는 가로를 다 차지하고 버튼 2, 3까지 가로를 다 차지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 위스 부분을 매치 패런트 또는 필 패런트라고 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ML 해당되는 부분을 다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에서 연동할 거니까 여기 그 버튼에 해당되는 ID의 리소스로 들어가는 ID btn1, btn2, btn3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쉽게 암기하기 쉽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XML의 경우는 btn 이렇게 세 글자로 한다든지 XML 앞에다 X를 다 붙인다든지 해서 구분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연동하기 위해서는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연동된 거냐면 TN1이라고 하는 연동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여기는 좀 길게 썼어요. BTN2, 버튼 3, 버튼 4, 버튼 5. 이거는 BTN1, BTN2, BTN3, BTN5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자, 이거는 제 초기 작업에 이 그 타이틀을 안 쓰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 이 그 버튼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거죠.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그 연동하게 돼 있고, 출력하는 부분은 리소스 부분,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리소스의 레이아웃 부분은 이렇게 액티비티 메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액티비티 메인.xml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 XML에 들어가는 액티비티 underline main.xml 이 부분에 이 btn1, btn2, btn3, btn4, btn5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버튼 1, 버튼 2, 버튼 3, 4, 5 이렇게 된 걸 하고 연동하기 위해 서는 메소드가 find view by id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이 그 버튼 동작했을 때 버튼 동작하게 되면 거기에 동작에 해당되는 장치를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면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불이 들어온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센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센서를 집어넣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튼 1이 눌렀을 때 동작하는 센서를 추가하는 걸 갖다 쓸 때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항상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 이렇게만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도 그렇고 다른 언어에서도 다 리스너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클릭이 아니라 뭐 드래그라고 하는 걸 쓰게 된다면 set on drag라고 하는 걸로 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그 클릭만 할 거니까 버튼을 누르기만 할 거니까 클릭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리스너라고 하는 감지 장치를 넣겠다는 이 디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들 쓰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메소드가 이벤트 방식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이 on 클릭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로 그냥 확 띄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 방식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동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 방식은 이 버튼이 눌러지면 자동으로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병렬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드웨어에서 버튼 동작들이 그 내가 스위치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스위치 동작들이 이 하나하나 1번 스위치 눌러한 다음에 꼭 2번 스위치 눌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는 별도로 다 기계들이 병렬 동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감지 장치 다 넣고 나면 버튼 눌러주면 일로 가는 거죠.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건데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요 온클릭이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에 이 그 매개 변수 view라고 쓰던 b라고 쓰던 a라고 쓰던 그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에 대한 버튼 이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버튼이 눌러졌다면 해당되는 메시지를 내보내지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 내보내지는 메소드가 show dialog 하는라고 해서 여기다 따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여기저기 책에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참고해서 쓴 거니까 요건 그냥 따라 쓰시면 되겠고 요거 쓰시다 보게 되면 alert dialog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alert dialog가 이 그 최신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이게 이제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제 클래스가 그러니까 임포트문이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임포트문은 요걸 쓰시면 되겠어요. 그냥 편리하게 안드로이드 그래서 자꾸 붙는 게 귀찮다 그러면 요거 그냥 그 긁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건 따라 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버튼 1, 버튼 2, 3 이렇게 동작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 감지해진 부분은 온 클릭인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임플리멘트라고 하고 요걸 들어갔죠. 요걸 갖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벤트 방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걸 인터페이스를 그냥 구현한다는데 이걸 쓸 수 있는데 이 그 자바에서는 클래스 두 개 이상을 상속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 view.onClickListen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 그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나 요거는 이 자바 언어의 문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뒷부분 조금 이벤트라고 하는 거 다룰 때 배치 끝나고 그때 요 이벤트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따라만 써주시는 걸로 하고 나는 여기 버튼 1이 눌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싫다라고 문장이 싫다라면 바꾸시면 되겠죠. 뭐 그거만 이제 알아서 바꾸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드는 걸 하나 해보시는데 이 실습 자료를 이 그 조금 바꿔서 여기 버튼이 1, 2, 3, 4, 5로 돼 있었죠. 예, 이거를 좀 바꿔서 이제 하는 걸로 이 그 과제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과제를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하게 되면 실습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버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실습 이후예요. 과제로 한번 이걸 좀 바꿔서 해본다면 화면에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뭐 요거는 좀 두 배로 좀 크게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버튼을 좀 만들어서 이 크기를 좀 상대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걸 해보신 걸 가지고 이 과제를 해서 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 만약에 저희 그 에뮬레이터가 잘 동작 안 되시는 분 있죠? 제가 지금까지 출석 다 인정은 해드렸거든요. 꼭 저희 그 학교 오시던 언제 저희 그 조만간에 이 그 비대면 수업이 풀려서 대면 수업이 될 수 있을 때 한번 와주시면 되겠고, 이 저한테 저희 그 뭐 메시지 보내줄 때 친구 거하고 확인하시고 뭐 했던 것 같아서 친구 것도 안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 다른 컴퓨터라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이 또 정 안 되면 식구들이 다 저희 그 애플 이제 스마트폰만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그 이 보통 부모님들은 안드로이드 환경을 많이 써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돌아다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찾아서 예, 실습을 해보시길 꼭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그 아직까지 이 원인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답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그 혹시 에뮬레이터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예, 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